제가 국회의원 한 12년 정도 하면서 뭐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장도 했었고 대법관들 또 헌법재판관들 그다음에 뭐 다수의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의 검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검찰이 수사가 착수되고 또 검찰 수사의 또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으로 또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야당 의원도 지적하였지만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의 딸의 단국대학교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검찰에서 그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죄적인 행위죠. 그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돼 갖고 심지어 그 안에 있던 후보자의 딸의 영어 성적까지 공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지금 이번 청문회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청문회인지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과 아내의 청문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뭐 학문에 몰두하고 또 다른 사회 참여활동에 몰두하면서 가정에 뭐 딸의 진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랬습니다. 예.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후보자의 처가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또는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불공정한 기회, 불공정한 그 과정을 통해서 딸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냐 이런 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다수의 청년들이 좀 실망하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후보자라기보다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처의 그 삶의 과정들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의 자소서에 드러난 모든 과정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수상 경력들, 인턴십 과정들, 심지어 생활기록부의 성적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미뤄둔 채 취직시험을 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위에 두 딸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갔는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 또 어떻게 대학 졸업하고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전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또 공직에 나서는 분들에게 또 후보자를 비판하는 분들에게 이런 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들의 아들들 생활기록부 다 깎고 대학 들어갈 때 제출했던 자소서들 다 깎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력들 본인의 스펙들 다 한번 검증해보자.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의 그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적격성, 도덕성 심사하는 건지 그들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심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부터 시작하면서 한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후보자 처에 후보자 처가 동양대학교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자 처가 지금 위조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예.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저는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그 뒤로 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표창장 관련해서는 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조됐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동양대학교가 제 지역군 동두천에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에서 표창 요청하게 되면 총장명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해당 그 동양대학교 총장이 저는 뭐 거짓말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장이 자기 명의로 나간 표창장을 다 기억하고 그게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그걸 기억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상 경우 기관장께서 직접 결제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통상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최성해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표창장에 비교해 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입수한 동양대 명의의 총장의 표창과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그 표창장의 직인을 비교해 보면 직인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직인이 어떤 경위로 찢겨졌는지 거기에 날인되었는지 이것만 확인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건 후보자의 딸이 실제 동양대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사실은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했냐 안 했는데 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을 받았다면 이게 너무나 명백한 거고 봉사를 했는데 표창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따진 그게 봉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네. 그거 입증된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전 예,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그 봉사활동을 보고 저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향후 세세한 과정은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